국내 소식이 워낙 어지럽잖아요. 뭐 정치는 싸우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국제 뉴스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쏟아지는 불편한 뉴스들 이분의 인디언 핑크빛 양산 아래에 있으면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 색깔을 제가 사실 정확한 컬러를 모르는데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용주 웨스팅캐스터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네. 민트색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모자를 약간 민트 계열로 쓰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구나. 민트 좋아하세요? 민트 초코? 저는 좀 저랑 이질적인 거를 한번 선택해봤어요. 네. 그렇구나.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청취자분들 궁금증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아침에 네. 기분 좋게 힘을 주시나요? 제가 방송하는 그 기준은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방송을 해야 된다. 일단 내가 첫 번째 청취자 그렇죠. 혹은 시청자다. 네,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고 네. 노여워도 내 주식이 땅에 떨어져도 아이고. 웃어요. 웃어서 행복한 여러분 겁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네. 웃는 게 아니라 네. 자 외로워도 슬퍼도 계속 웃는 캔디 이용주 웨스팅캐스터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구마모토 강진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정전과 단수로 이어서 맞아요. 네, 완전 아이고. 행정 기능이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큰 지진 때문에 인프라가 망가져 있으니까요. 구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대피한 대피소마저 지금 재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예. 주민들이 피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복구도 어렵기 때문에 네.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진이 발생한 뒤로 지금까지 여진이 130회 가까이 맞아요.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상청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7의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올 수 친 거네요.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 근거는 뭐냐면요. 이 구마모토 해안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게 지금 이 10년째인데 맞아요. 2016년에 있었던 지진을 보면은 처음에는 먼저 6.5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 뒤에 28시간 뒤에 규모 7.3의 더 큰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던 건 두 번째 지진이었어요. 예.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나면요. 예. 이 한국의 이 단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엄청 큰 게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2017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이게 아마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아니었을까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구마모토 지역은 일본 정부가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공장을 또 위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공장이 지금 마비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구마모토에 뭐 혼다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맞아요.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 공장도 지금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세계 경제에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있고 그 피해가 큽니다. 지진이 나면 안전 요령이 있거든요. 우리도. 구마모토 지진도 국내에서 신고했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구마모토 성 굉장히 아름다운데 2016년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또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도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인명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빨리 구조되고 복구되고요. 여진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두고서 외신에서는 도박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 도박판인가요? 아니 주식이 떨어져도 웃는 이용주 캔디 외신 캐스터가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도박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투자 철학이다 생각은 하는데 네. 화는 좀 나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막 이러나 싶은데. 아니 서킷 브레이커 몇 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멘탈 나갈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다. 네. 예,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코스피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아시아가 출렁였는데 한국이 주도했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국영기업이 심자에서 노광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5천을 내세워 증시 부양을 이끌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후폭풍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금융 혁신으로 주목받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는 대통령의 골칫거리로 변했다면서 예. 이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투기화되어 카지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로이터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한때 이 세계 경기에 신뢰를 받는 바로미터가 한국 증시였는데 지금 야생의 카지노로 바뀌었다. 야생의 카지노 참 네.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을요. 예. 심지어 충동적 도박꾼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어허, 이 녀석들이 기분이 좀 나쁘네요. 네. 사실인데? 나야. 예. 아니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망이 사실은 수급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금융당국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 한국 투자자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기사를 쓴 것도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이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약간 우리에게 희망의 뭔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예. 도박하고 다른 거는요. 네. 도박은 정말 운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는요. 실제 경제, 기업의 실적, 시장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희망의 를 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말을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대가 오죠. 예, 도박과는 가장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게. 몇 층에 예. 계시든 구조대가 오긴 옵니다. 좀 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상황 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외국산 첨단 로봇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요. 이게 얘기를 드리자면 커버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2019년 보안 신뢰 통신망법에 따라서 예. 국가 안보, 이거 미국 국가 안보에 네.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된 장비 서버 서비스 목록인데요. 예. 말하자면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죠. 이거 미국한테 좀 위협이 돼. 예전에 화웨이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현지에서 구속시켜버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 제재 대상이 오른 게 이제 요번에 로봇이랑 예. 인버터라고 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전력망에 연결하는 거 있거든요. 예, 에어컨에 뭐 인버터 이런 기능 많이 맞아요. 들어가 있죠. 예,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인버터가 올랐는데 요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구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유 제품 이미 갖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새로운- 들어오는 건 이제 이 어려워졌다. 품목들이 무역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 외국산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요. 맞아요. 우리나라 업체도 형식상으로는 규제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드론 공유기 규제처럼 예. 이게 사실은 중국을 노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딱 외국산은 로봇은 다 안 돼. 가전제품에서 이거 들어가면 안 돼가 아니라 네. 중국 너네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형식상으로는 다 안 되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조금 따져보면 사실은 중국을 노리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럼요. 그 데이터 수집에서 학습을 하죠, 다 요새. 이 악의적 행위자가 예. 미국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데 악용이 될 수 있다. 예. 말하자면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판단. 뭐 이를테면은 반려동물이나 아픈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CCTV 같은 것들이 무방비로 해킹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엄청 아직도 많아요. 예, 이런 우려입니다. 물론 네, 큰 우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은 사실은 이 로봇이랑 인버터 쪽에서 사실은 거의 세계 탑급이잖아요. 드론도 그렇고요. 네, 드론도 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로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에 올라가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좀 제재를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 우리가 사실은 비중국 이권의 이 공급망에 포함이 되게 되면 네. 말하자면 그 미국이랑 조금 더 친해지게 되면 네네. 중국은 제재를 하는데 우리 거는 수입을 해준다. 네. 그럼 우리는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공급망에서의 강력한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또 계속 이렇게 좀 다양한 뉴스들 보면 지금 이게 미중 패권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문제, 늘 외신으로 중동 소식 전해주지만 또 반도체와 기술과 자본의 이익을 둘러싼 패권, 미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신도 잘 보셔야 이어지는 경제 뉴스에서의 분석도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요. 자, 지금까지 캔디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